자, 복잡한 개념을 명확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늘 고민하시는 기업 문화에 대해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흔히들 기업 문화는 뭔가 뜬구름 잡는 얘기 같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이게 정말 손에 잡히지도 않고 통제할 수도 없는 그런 걸까요? 자, 문화를 바꾼다는 말을 하려면요. 그 전에 먼저 문화가 대체 뭔지부터 우리 모두 똑같이 이해하고 넘어가야겠죠?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그러니까 뭐랄까, 보이지 않는 공기 같은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데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걸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힘. 바로 그게 조직 문화의 본질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의도적으로 바꿀 수 있냐? 바로 이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아주 명확하게 두 가지 관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만들어진 문화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일종의 설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두 관점의 차이가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오는데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번 분석에서는 변화는 가능하다. 바로 이 기능주의적인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문화를 바꿀 수 있다고 일단 가정해 보자고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우리 회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현재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 조직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데 아주 유용한 마치 문화의 GPS 같은 그런 도구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모든 조직 문화는요, 딱 두 가지 중요한 축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건강함입니다. 이건 뭐냐면 구성원들이 얼마나 동기부여되어 있고 또 서로에게 개방적인가 하는 거죠. 분위기가 좋냐 이거예요. 근데 이것만 좋다고 다가 아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축이 필요합니다. 바로 효율성입니다. 얼마나 성과에 집중하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자, 보세요. 이 건강함과 효율성 두 축을 딱 교차시키면 이렇게 네 가지 사분면이 만들어집니다. 아주 흥미롭죠? 예를 들어서 건강함은 높은데 효율성이 낮다. 그럼 안일함에 빠지는 거고요. 반대로 효율성은 막 높은데 건강함이 낮으면 네, 다들 아시는 소진, 바로 번아웃 상태가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직은 지금 이 넷 중에 어디에 가장 가까울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침체는 당연히 피해야 하고요. 안일함이나 소진, 또 단기적으로는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결국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속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냐? 바로 이 활력 넘치는 상태입니다. 도전적이면서도 건강하게 높은 성과를 내는 것, 여기에 도달하고 이걸 유지하는 게 핵심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근본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문화라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바꾼다는 걸까요? 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정답은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문화를 직접 바꾸려고 하지 마라. 대신에 그 문화를 움직이는 눈에 보이는 지렛대를 바꿔라.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생각의 전환이죠. 마치 엄청나게 큰 바위를 맨몸으로 밀려고 낑낑대는 대신에 그 바위 밑에 작은 지렛대를 넣고 가볍게 들어올리는 것과 같아요. 훨씬 효과적이고 훨씬 똑똑한 방법 아니겠어요? 그럼 그 지렛대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팀장님의 말과 행동, 우리 회사의 평가나 보상 시스템, 맨날 하는 회의 방식, 심지어는 사무실 책상 배치 같은 아주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바로 이런 것들 중 하나만 제대로 바꿔도 그 보이지 않던 문화 전체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개념들이 실제 팀워크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어쩌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팀워크 좋으려면 당연히 사이가 좋아야 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좋음에만 너무 매몰되다 보면 진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꼭 필요한, 때로는 좀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자꾸 피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조화와 시너지의 차이입니다. 조화는 그냥 갈등 없이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분위기라면 시너지는 이게 정말 최선일까? 하고 서로 건강하게 부딪히고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이런 말을 해도 괜찮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는 거죠. 팀워크의 발전 단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1단계는 그냥 각자 자기 할 일 하는 분업이고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서로 돕는 협력 단계가 되죠. 사실 대부분의 팀이 이 2단계에 머무르라고 해요. 편하니까요. 하지만 진짜 탁월한 팀, 위대한 팀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시너지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바로 여기가 평범한 팀과 위대한 팀이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자, 오늘 기업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이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여러분의 팀, 여러분의 회사를 한번 돌아보세요. 거창한 계획 말고요. 오늘 당장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변화. 여러분이 땡길 수 있는 첫 번째 지렛대는 과연 무엇일까요?